자, 레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2-2번부터 봅시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2-1번하고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A가 세 자리 자연수래. 그럼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얘를 2 더하기 알파다. 알파는 이제 소수 부분 잡은 거고. 자, B도 세 자리 자연수래. 근데 900보다 큰 세 자리 자연수인데 하여튼 세 자리 자연수니까 그 로그 B도 마찬가지로 로그 B도 자 2 더하기 베타구나 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이 베타라는 놈이 자 로그 A의 소수 부분인 알파의 2배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베타 대신에 뭘 집어넣더라? 2알파를 집어넣어서 알파를 소거하기 위해 위식의 2를 곱한다. 그래서 위식의 2를 곱하면 얘는 제곱, 얘는 4, 얘는 2알파가 돼서 얘를 나누죠. 여기까지는 뭐 왼쪽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는 로그 B분의 A의 제곱이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2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B분의 A의 제곱이 이제 100이 되게 되고 그래서 A의 제곱이 바로 얼마다? 100B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니네가 이제 좀 눈치를 좀 채줘야 되는데 B가 제곱수가 아니면 안 되지 않겠니? A하고 B가 자연수인데 이미 앞에 있는 120의 제곱이죠. 얘가 예를 들어 5야 봐. 5. A 제곱이 500.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도 B도 반드시 뭐가 된다? 제곱수가 돼줘야 돼. 근데 900보다 큰 제곱수가 많지가 않거든. 30의 제곱 얼마죠? 이건 안 되지? 900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럼 31의 제곱은 얼마지? 961. 32의 제곱은 또 1000이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31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B는 바로 얼마? 961.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310. 요게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해당. 자, 900보다 크다는 것 때문에 단정이 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A제곱이 100B. 그러니까 B가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그거를 알아주는 게 뭐 이 문제. 로그 문제라기보다는 마지막에 좀 결정짓는 부분이 좀 특이하지 않았나. 괜찮겠어? 2-2번. 이거 외우라 그랬어. 31의 제곱 961. 루트 1000. 루트 1000의 정수분 때문에 많이 물어보니까 2-2번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자 넘어가서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상용로그 문제 풀다 좀 과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는 뭐 과한 문제는 아니야. 과한 문제는 아니야. 천천히 볼게. 자 두 자연수 x하고 y의 자릿수가 서로 같으니까 상용로그의 정수분이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로그 x도 자 로그 y도 둘 다 n 더하기 알파 나는 n 더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일단 세팅을 했어. 근데 선생님 두 번째 x와 y분의 1 그럼 로그의 y분의 1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베타가 될 텐데 자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다. 나눠봐야 된다. 선생님 근데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볼까요? 베타가 만약에 0이잖아. 그럼 얘의 소수 부분 얼마야? 베타가 0이면 소수 부분은 0이죠. 마이너스 n은 정수 부분이고 베타가 0이면 소수 부분이 없는 거지. 정수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소수 부분이 0이거든. 근데 너랑 나랑 소수 부분이 같다 했으니까 이러면 알파도 0이 되거든. 그잖아? 너하고 나의 소수 부분이 같다. 나 소수 부분 0? 그럼 너도 소수 부분 0. 그럼 이제 알파도 0이 되고 그럼 로그 x도 n, 로그 y도 n. 근데 밑에 문제에서 마지막 주어진 조건이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선생님 5개 로그 x와 그 다음 4개 로그 y를 더한 놈이 자 5개 로그 x와 4개 로그 y를 더한 놈이 22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거든. 그잖아? 로그 x 5승 y 6승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20이다. 이 뜻이죠? 근데 이러면 로그 x도 n이고 이 로그 y도 n이라 그럼 7n이 22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거든. 정수 n에 대해서 7n이 아니 9n이구나 9n. 9n이 22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모순.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소수 부분은 0이 아니구나. 자 그래서 두 번째 베타는 0일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얘를 분해해야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과 1 빼기 베타라 해서 너의 소수 부분, 나의 소수 부분. 우리 둘이 서로 같다. 그러면 알파와 1 마이너스 베타가 서로 같은, 즉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얼마가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동의합니까? 자,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지. 자, 아까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5 로그 x는 5n 더하기 5알파. 그럼 4 로그 y는 4n 더하기 4베타. 근데 그게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자, 근데 여기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베타랑 여기는 4알파랑 더하면 4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게 4 더하기 알파가 되거든. 4 더하기 알파. 오케이? 그럼 4를 다 나눠버려. 빼버려. 그러면 자, 9n 더하기 알파가 얼마? 4를 뺐으니까 자, 18보다 크거나 같고 19보다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가능한가? 가능한가? 잠깐만. 자, 이게 이렇게 되고 그 n의 값이 얼마? n의 값이 2가 되면서, 그죠? n의 값이 2가 되고 걔 이제 알파가 0과 1 사이로 딱 되죠. n의 값이 2인 거야, 2인 값이.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게 뭐야? 로그 xy가 아니라 x하고 y를 곱한 거? 그럼 이거 대신 구해도 되겠어? 로그 xy로 계산되죠? 그럼 로그 x는 어떻게 됩니까? n 더하기 알파 플러스 n 더하기 베타인데 n 값이 2라 했으니까 이게 두 개 더한 건 4고 얘를 더한 건 1이고, 그래서 정답은 5가 정답이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야? 쉬운 건 아닌데 과하진 않아. 에이, 이런 거 어떻게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자, 두 가지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 자, 5-2번 문제 한번 볼게요. 5-2번. 자, 5-2번 문제 볼게.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fx라 했다. 그래서 로그 x가 어떤 정수 부분을 갖고 있고 소수 부분을 알 수 없는데 얘를 내가 일단 f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뭔가를 집어넣어서 소수 부분을. 근데 거기 지금 보니까 fx 제곱도 언급하고 있고 f 루트 x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먼저 양변에 2를 곱해서 로그 x 제곱이 2n 더하기 2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루트 x는 얼마가 되냐면 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어떤 조건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냐면, 자, 첫 번째야 fx 제곱하고 자, 2fx가 서로 같다. 자, 무슨 말이니? 나의 소수 부분의 2배는 제곱의 소수 부분이 된대. 여기 한번 봐봐. 야, 얘가 정수고 얘를 소수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지? 경우 나눠야 되는 거지? 얼마 기준으로? 그 2분의 1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와, 그럼 두 번째, 알파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가자. 이러면 추가적인 정수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면 이 상황이면 f의 x 제곱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2알파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인 정수 부분이 생기는 경우라면 그럼 f의 x 제곱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2알파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동의하냐? 그죠? fx 제곱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2알파인지 2알파 마이너스 1인지 그때그때 달라지게 된다. 자, 근데 이 주어진 조건 보자고. 그럼 얘는 뭐야? 2알파가 말 그대로 2알파야.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fx 제곱 2알파가 원래 거 알파에 이제 2배가 되더라. 그 얘는 뭐야? 자, 2알파 마이너스 1이요. 2알파가 됩니다. 이 모순이야, 모순. 모순이지. 그래서 소수 부분이 요런 범위를 갖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괜찮겠니? 자, 그럼 한번 더 볼까? 선생님, F 얘 소수 말이야. 이거는 근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봐봐. 얘랑 소수 부분이 똑같대. 얘랑 소수 부분이 똑같대. 그 얘랑 소수 부분이 그 2분의 1배래, 2분의 1배. 자, 소수 부분 2분의 1 되는 거? 그러면 이게 혹시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두 번째 조건에서 f의 루트 x가 아니, 그래. 예, 앉아. 못 온다 그랬어? 네. 얘한테 못 온다 그랬었어? 자, 봐. f의 루트 x가 2분의 1 fx. 이건 뭘 의미할까?
아이고. 자, 2분의 1 fx. 이거 뭘 의미할까요? 생각해봐. 자, 이식하고 이식을 비교해 봐야겠지? 자,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네가 원래 갖고 있던 소수 부분이랑 변함이 없다. 이거 혹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어떤 한 의미를 갖는데. 뭐가 0이다? 소수분 0일 필요 없지 않나? 여기 봐봐. 나 원래 알파였고 2분의 알파였으니까 등식성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사실은 n까지 짝수라는 걸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봐봐. n이 만약에 홀수잖아? 그럼 얘가 소수 부분이 더 생기겠지. n까지 짝수면은 소수 부분을 더 만들지 않을 텐데 만약에 n까지 홀수면 소수분 0.5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겠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n까지 짝수라는 사실을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 문제에서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한 게 문제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세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사실은 이 문제에서 주어질 필요가 없는 조건이었던 거야. 이해하시겠어? 도희야 이해되게? 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끝난 거죠 뭐. 사실은 세 자리면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얼마? 근데 소수 부분은 이렇대. 그럼 로그 x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고 2 더하기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나요? 괜찮겠니? 자 그래서 x는 10의 제곱인 100보다 크거나 같은데 10의 2분의 5승 그러니까 100루트 10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 루트 10을 3.16으로 계산을 했으니 얘가 316보다는 작고 10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건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16개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쉬운 문제는 아니네. 근데 이건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게 경우를 나눠 생각하고 모수점을 찾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었고 자 6-2번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쉬네. 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어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n 더하기 알파는 얼마가 되고 a가 되게 되고 n과 알파를 곱한 놈은 b가 되게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x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2b-3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바로 로그 z분의 1 즉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된다. 또 물어봐야겠지. 정수 부분 얼마야? 알 수 없지. 알파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가 0이면 얘가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은 빵.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면 또 버림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이고 1 빼기 알파가 소수 부분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동의하냐? 경우를 나눠볼까? 첫 번째 만약에 알파가 0이잖아. 그러면은 이놈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고 소수 부분은 0인데 근데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은 1 빼기 알파가 된단 말이지. 그죠? 아까부터 계속 했던 주제인데 자 알파가 0이 아니면 더 내려가야 되고 지금 한 얘기 나는 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 경우냐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알파가 0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생겨. 가볼게. 만약에 n이 알파가 0이 되잖아? 그럼 알파가 0이 되면 이것 때문에 누구도 0이 되냐면 b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않니? 알파가 0이면 b가 0이 돼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이 뭐가 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n과 0의 곱이 바로 뭐가 돼야 돼? 2분의 2가 돼야 되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n 곱하기 0이 되는데 근데 그게 누가 되냐면 자 2분의 2b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근데 b가 0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이것도 모순. 다시 한번 볼게. 만약에 알파가 0이야. 그럼 아까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b도 0이 되게 돼.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하고 얘기니까
두 근의 합과 곱 구하는 것 중에 곱을 한번 구해봤지? 두 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다? 근데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0이 아니거든. 말이 안 되지. 그죠? 비각이면. 그래서 이게 모순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파는 0이 될 수 없는 거고 복잡한 노가다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과 1 빼기 알파를 곱한 놈은 뭐가 되냐면 2분의, 자 요거분의 요거죠? 그래서 b 빼기 2분의 3이 돼줘야 돼. 그래서 요거 전개해서 이제 정수, 소수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한 번 더 갈게. 자, 첫 번째 곱하면 마이너스 n이고요. 곱하면 더하기 n 알파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면 더하기 알파인데 그 결과가 b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더라. 근데 왼쪽 문제와 마찬가지로 n하고 알파를 곱한 놈이 이제 b라고 되어 있으니까 b이 사라지죠? 그럼 이제 나온 것 같아. 자, 마이너스 n 더하기 알파가 1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자, n하고 알파는 한가밖에 안 되는데 뭐 되지? n이 얼마고 알파가 얼마? 잠깐만.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n 얼마? 정수분 n 얼마? 1이죠, 1. 마이너스 n이니까. 그리고 알파가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그래서 n하고 알파를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고. 잠깐 쉰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를 풀게. 자, 뒤에 문제 계속 한번 볼게. 자, 7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줘. 자, 7번에 2번에서 지금 일단 얘기하고 있는 바가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쓸 수 있지? 1 더하기 로그 x의 값이 이제 로그의 3승이다. 그래서 로그의 x의 3승이라는 자,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건데 들어봐. 일단 저 안에 정수 1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 좌변과 우변을 좀 바꿔서 쓸게. 그래서 가우스 로그 x 3승 이 가우스 로그 x의 더하기 1이 되더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로그 x가 가지고 있는 정수분과 소수분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류의 문제들은 자, 로그 x가 n 더하기 알파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지금 x 3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3을 곱하면 자, 로그 x의 3승은 얼마가 된다? 자, 3n 더하기 3알파죠. 물어볼게. 그러면은 정수 부분은 3n이야? 기준이 뭘로 나눠야 되지? 3분의 1과 3분의 2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서 추가적인 정수분이 생기냐 1이 생기냐 2가 생기냐의 기준이 3분의 1과 3분의 2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와 그럼 두 번째 알파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와 마지막 세 번째 알파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갈게. 이러면 추가적인 정수 생겨 안 생겨?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 왼쪽은 바로 정수분 3n 근데 오른쪽은 이제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x 3승의 정수분 3n 그 오른쪽은 이제 x의 정수분인 n과 1 더해서 이게 말이 안 되죠? n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정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돼. 여긴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모순이거든. 자, 근데 알파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1을 초과하기 때문에 정수분이 추가됩니다. 좌변은 3n 더하기 1, 오른쪽은 n 더하기 1. 그러므로 n 값은 0이라고 하는 하나의 답을 만들 수 있죠. 볼게. 알파가 만약에 3분의 2보다 크면 여기서 정수분이 두 개 생겨. 그래서 왼쪽에 있는 x 3승의 정수분은 뭐가 되냐면 3n 더하기 2가 되게 되고 오른쪽은 n 더하기 1로 동일하다. 그 또 모순이야? n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여기 또 모순이죠. 그러니까 답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정수 부분은 0이면서 소수 부분이 요거다. 자, 그러므로 로그 x는 자, 정수 부분이 0이고 소수 부분이 이러니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구나. 마무리 짓게. 자, 그래서 x는요 10의 3분의 1승과 10의 3분의 2승 사이에 있어. 10의 3분의 1승은 세제곱근의 10이거든? 물어볼게. 이거 정수분 대략 얼마니? 세제곱근의 10. 정수분은 얼마야? 2점, 뭐 2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세제곱근의 27이 돼야지 3이 되니까. 자, 뭔 소리냐? 세제곱근의 8 얼마죠? 2죠? 세제곱근의 얼마가 3이죠? 27이 3이죠? 걔는 이제 2점 얼마. 그래서 2점 얼마. 그럼 얘는 세제곱근의 100이야?
세제곱근의 100이야 100. 자, 세제곱근의 100은 정수 부분이 얼마죠? 자, 세제곱근의 27이 3이고 세제곱근의 얼마가? 64가 4가 되고 세제곱근의 125 5의 3승이 125인가? 5, 25에 125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얘를 대략 한 4점 얼마 정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건 3하고 4밖에 없겠다. 되겠냐? 근데 혹시 지난번에 혹시 직관적인 풀이 기억나?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선생님, 세제곱했을 때 자릿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수. 세제곱했을 때 자릿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수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0이고 얘가 1인 경우를 생각해보자고. 야, 세제곱해서 이게 지금 한 자릿수라는 얘기잖아, 그제? 그럼 1 세제곱하면 자릿수가 늘어나? 안 늘어나죠? 2 세제곱하면 늘어나? 안 늘어나죠? 3 세제곱하면 자릿수? 늘어나지? 그러니까 3이 되고. 자, 4도 세제곱하면 어떻게 해?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니? 그렇게 4도 되고. 그럼 5도 세제곱하면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니? 2개 늘어나죠? 탈락. 그 이후 탈락. 그래서 가능한 게 3, 4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직관적인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선생님, 그 얘가 1이고 얘가 2인 것도 있지 않냐? 두 자릿수. 그럼 두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10. 3번 곱하면 1000. 자릿수가 2개 늘지. 가장 작은 것조차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두 자리는 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3, 4만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찾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죠. 직관적인 풀이도 할 수 있으면 좋다. 근데 그거를 위주로 연습할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행동은 아니니까 그냥 경우를 나눠 푸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8-2번 문제 한번 볼게. 자, 8-2번 좀 쉬워.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3이라 했으니 로그 A를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어. 자, 밑에 나와 있는 자면 뭡니까? 로그 A 3승의 소수 부분. 자, 로그 A 3승의 소수 부분이랑 오른쪽 로그 A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 두 친구가 소수 부분이 같다. 뭐 했을 때 뭐? 뺐을 때 정수. 차이가 정수. 그 얘는 3개고 얘는 1개니? 아, 2로그 A가 정수가 돼줘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면 2로그 A가 갖는 값의 범위가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은 거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가 6 아니면 7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므로 로그 A는요 2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7이 돼야 돼. 그럼 A 값이요 10의 제곱이 되거나 10의 2분의 7승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A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되나? 자다보 계산 잘못했니? 아, 잠깐만, 이거 2로 나누면 3이거나 그죠? 3이거나 2분의 7.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현재 A 값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 무리수거든. 무리수거든. 루트 12 곱해지는 무리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A 값은 100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000을 3으로 나누면 333.333333. 그럼 그거의 정수 부분은 333이다. 이 정도는 좀 무난한 정도의 수준. 어렵지 않고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충분히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어. 8-2번이었어. 자, 이제 오른쪽 가서 9-2번 문제.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9-2번 문제 볼게. 첫 번째, 로그 x제곱하고 y 3승 그거는 좀 이따 해. 그거 지금 미지수 너무 많아. 로그 x의 정수 부분, 로그 y의 소수 정수 부분, 로그 x의 소수 부분, 로그 y의 소수 부분. 너무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바로 하긴 좀 애매하고, 두 번째 조건 먼저 볼까요? 선생님,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아요. 그래? 그러면 로그 x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하고, 그럼 로그 y를 n 더하기 베타라고 한번 이렇게 놔보자. 동의하냐? 정수 부분이 같다 했기 때문에 정수 부분 같이 세팅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하고 베타로 이렇게 잡아봤어. 근데 세 번째 조건 봐봐. 아우, 또 뭐래? 자, 로그 x에서 로그 x 분의 1을 다시 그냥 한국말로 바로 쓸게.
선생님 왼쪽은요 로그 x의 소수 부분. 자 오른쪽은요 로그 y분의 1의 소수 부분. 얘 소수 부분. 그래서 요거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로그 y분의 1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제는 니네도 알겠다. 나눠야 되지. 베타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또 나눠 생각을 해줘야 돼. 그잖아? 근데 보통은 베타가 0인 게 모순이 되더라고. 가볼까? 야 봐봐. 만약에 베타가 0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소수 부분 0이 되게 되고 그럼 알파도 0이 되게 되고 동의하냐? 그러니까 베타가 0이면 알파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너도 10의 거듭제곱, 너도 정수, 그럼 나도 정수. 그럼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이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좀 분해해서 써보면 2 로그 x 더하기 3 로그 y를 더한 게 12.5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알파도 0이 되고 베타도 0이 되는 경우는 그럼 얘도 n, 얘도 n. 그럼 5n이 12.5. 이 말이 안 되거든. 모순이죠? 이게 이제 모순이 된다. 에이 그럼 뻔히 사당한 거네. 갈까 그러면? 자 두 번째 베타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이 친구의 소수분 얼마? 이 친구의 소수는 얼마? 1 마이너스 베타죠. 그래서 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1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너는 2n 더하기 2알파고 나는 3n 더하기 3베타인데 정리해보면 5n 더하기 2 더하기 베타로 정리 가능하겠구나. 얘랑 얘랑 더한 5n에 2알파랑 2베타 더한 거 2로 쳐주고 그럼 베타가 남거든. 근데 그게 바로 12.5가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n값이 2고 베타가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왜? 알파 어디 갔냐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어서 여기 알파 2개랑 베타 2개랑 같이 2가 됐어. 베타 하나는 이렇게 남았고. 야 근데 n이 2고 베타가 2면 얘도 2고 얘 2분의 1이고 그럼 얘도 2고 얘도 2분의 1이 되거든? 2개 더하면 1이라 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바로 x를 y로 나눈 거니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지금 니네가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거.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경우.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경우. 마치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를 해결하듯이 말이지. 자, 10-1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 자, 혹시 아까 10-1번 지금만 궁금하다 그랬나? 혹시 지금 말고 또 궁금한 거 있니? 요게 지난번에 우리 한번 풀었던 문제라 다시 궁금하대서 설명할 텐데 그럼 지금만 설명하면 괜찮을까?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야, A10이라고 하는 집합은 어떤 게 나왔어? 이 10-1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랬지? L과 K는 같은 자리의 수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제? 그러니까 A10, 그럼 얘는 10과 같은 자리의 수인 두 자리 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A10이나 A11이나 10이나 13이나 어차피 두 자리 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A10이나 A99나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인 거지. 그럼 이거에 반해서 A의 100은 얼마일까? 세 자리 수들을 모아놓은 거겠지? 그래서 100, 101 해서 999까지겠지? 물어볼게. 얘하고 얘 교집합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지그시 지금 뭐라 그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같은 집합이 돼야 되지 않니? 지금 A라고 하는 집합들이 A10이나 A11이나 13이나 다 이런 집합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100은 세 자리수니 세 자리수를 모아놓은 놈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근데 지그시에서 지금 현재 뭐라고 돼 있냐면 AP하고 AQ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공유하는 원소가 있다는 얘기고 그 얘네들은 같은 자리수가 돼야 되잖아. 다른 자리수면은 절대로 공유하는 원소가 있을 수 없으니 그 얘기는 P하고 Q가 같은 자리수라는 얘기고 그럼 P하고 Q가 같은 자리수라는 건 AP하고 AQ가 같은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 안 된 표정인 것 같은데. 자, 집합을 다시 해볼게요. 집합을. AK라고 하는 이 K라는 아래 첨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집합은 L을 원소로 가져. L.
근데 그 L은 어떠한 L을 원소로 갖냐면 일단 L은 자연수고 나 자연수로 원소로 가죠. 내 옆에 뭐라고? 로그 L과 로그 K가 서로 같대. 정수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 자릿수가 똑같은. 네가 아래 적은 이 수와 자릿수가 똑같은 놈들을 원소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릿수가 똑같은 놈들. 그럼 A10 두 자리니까 두 자리 자연수들을 다 원소로 갖는다고. 여기 봐봐. 두 자리 자연수들을 원소로 갖는다고. A99도 이 수가 두 자리 자연수니 당연히 이렇게 두 자리 모든 수를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겠지? 디귿 볼게. 얘랑 얘랑 공유하는 원소가 있대. 그 얘기는 P하고 Q가 자릿수가 똑같다는 얘기니? 된 거야? 그러면 P하고 Q의 자릿수가 똑같으면 당연히 AP라는 집합과 AQ라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괜찮겠지? 자, 여기 바로 10-1번 문제였다.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11번의 1번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 자, 달마다 이걸 풀어준 반이 있고 못 풀어준 반이 있어서 10번의 2번 문제 한번 볼게. 10번의 2번. 야, 봐봐. 이게 10번의 2번을 계산으로 풀면 되게 어려워서 이거는 직관적인 설명을 할게. 잘 들어봐. 지금 FN을 뭐라고 지금 정의를 했냐면 로그 PN이 로그 N 더하기 1이 돼버렸어.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직관적인 풀이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P를 곱했더니 자릿수가 늘어난 거니? P를 곱했더니 자릿수가 늘어난 거니? P를 곱했더니 자릿수가 늘어났다 이 뜻이죠? 나 원래 몇 자릿수인데 자릿수가 늘어났어. 왜? 네가 P를 곱해가지고 말이지. 근데 그런 P 중에 가장 작은 걸 FN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야야야 F3 1 곱하면 어때? 자릿수가 바뀌어? 그럼 2 곱하면 자릿수 바뀌어? 3 곱하면 자릿수 바뀌어? 4 곱하면 바뀌지? 그래서 F3이 4인 거예요. 여기다가 뭘 곱해야 자릿수가 바뀌는가? 가장 작은 자연수. 이게 FN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풀면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냐? 의미는 충분히 이해했어. 이 함수의 식임이. 다시 한번 볼게. P를 곱했더니 원래보다 자릿수가 하나 늘어났다. 자,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자, 로그 n의 정수 부분에 1이 추가됐다. P를 곱했더니 자릿수가 늘어났다.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를 곱해야 자릿수가 바뀌나요? 요게 바로 FN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럼 1번 한번 볼까? 기억이지, 기억. 기억 볼까? F2006 얼마냐? 5죠. 4를 곱해선 자릿수가 안 바뀌죠. 최소 5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렇게 된다. 5가 돼. 기억은 탈락. 자, 니은 볼까? 선생님, FN이 5. 선생님, FN이 5란 말의 의미는 뭐야? 야야야야. 5를 곱해야 자릿수가 바뀌는 수야. 5를 곱해야 자릿수가 바뀌는 수야. 가장 작은 건 뭘까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200 있겠지? 그지? 199까지는 6을 곱해야 자릿수가 바뀌잖아. 그 얘부터 5를 곱해야 자릿수가 바뀌잖아. 그럼 200, 201 해서 자, 4를 곱해야 자릿수가 바뀌는 250 바로 되기 전까지 249까지가 5를 곱해야 자릿수가 바뀌는 숫자들이 되겠죠. 자, 다시 250은 4만 곱해도 자릿수가 바뀌죠. 그래서 F의 250은 얼마라고 얘기되면 그 값을 4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5를 곱해 자릿수가 바뀌는 숫자들은 바로 여기 있는 숫자들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200부터 249면 50개. 니은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볼까요? F의 10의 n승 더하기 1과 F의 10의 n승 빼기 1의 차이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봐봐. 이거 10000000001이니? 뭐 n이 1일 때부터 생각해봐도 11이고 100일, 1000일처럼 1, 00000 해서 1이거든. 자, 물어볼게. 9 곱하면 자릿수 바뀌어? 9 곱하면 자릿수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최소 10을 곱해야 자릿수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뜻이야, 10. 그럼 반대로 얘는 뭐야? 10의 n승에서 1을 뺐으니까 999999999네? 9로 시작해서 9로 끝나는 9999999 일수네? 자, 2 곱하면 바로 자릿수 바뀌죠. 얘는 무조건 그 값이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 빼기 2, 8.
그래서 디귿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10-2번 문제. 자, fn이 가지고 있는 의미 뭐라고? 얼마를 곱해야 자릿수가 처음 바뀌나요? 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fn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직관이 아니면 거의 표리가 불가능한 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10-2번이었어. 이게 가슴이 떨리겠다. 자, 넘어가서 몇 번 문제 보냐면 13-1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볼 텐데 13-1번 문제.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좀 잘못 설명한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13-1번 설명해 볼게. 자, 우리가 fx를 그놈의 소수 부분이라 해서 그러니까 fx를 우리가 만약에 뭐라고 지금 정의를 했냐면 정의를 하기를 내가 밑이 10인 로그를 씌웠을 때 생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중에 이 소수 부분을 바로 fx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기억 먼저 한번 볼까? f50 기억을 해석하기 위해선 f50도 필요하고 f의 루트 50도 필요하거든? 한번 가볼까? 그럼 f50은 로그 50에서 로그 50의 정수 부분을 빼야 돼. 로그 50의 정수 부분 얼마야? 1이죠? 그럼 1을 로그 10으로 계산해주면 그럼 로그 5네? 그지? 자, 루트 50 7이거든 7? 7점 얼마 정도 되거든? 한 자리거든? 그럼 얘는 얼마? 자, 로그 루트 50에서 정수 부분을 빼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지우개가 자, 얘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소수 부분이 되죠. 자, 그래서 야야야야야 얘가 얘 2배냐? 말이 안 되죠. 문제에서 지금 얘가 얘 2배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기억은 일단 탈락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니은 볼게. 야, 좀만 좀 집중 좀 해줘. 숙제 안 해서 졸지 말고.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 니은에는 지금 자, f 100분의 x와 f 100x가 같냐 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이번엔 또 왜? 자, f 100분의 x하고 fx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그럼 얘하고 소수문 똑같니? 자, 여기 수업에 집중을 못하지?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올 수도 있어. 또 뭐 줄 수도 있는데 궁금한 문제를 알려주는데 별로 궁금한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별로인 것 같아. 좀 집중을 해줘. 볼게. fx가 뭐라고?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을 의미해. 밑이 10인 로그를 씌웠을 때 생기는 소수 부분을 얘기하게 된다고. 그럼 봐봐. 로그 100분의 x하고 로그 x를 생각을 해봐. 이거 로그 x 마이너스 2거든? 그럼 얘랑 소수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니은 맞는 거네? 둘이 서로 같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얘의 소수 부분하고 얘의 소수 부분이 서로 지금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소수 부분 같잖아. 그지? 그잖아? 니은은 참이 되겠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k분의 1하고 fk를 더하면 1이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항을 좀 할게. 야, fk분의 1하고 fk를 더하면 그 결과가 1이 되느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데 볼게. 야, 로그 k 더하기 로그 k의 결과를 n 더하기 알파라 할게. 그럼 로그 k분의 1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럼 둘의 소수 부분 더하면 1이야? 뭘 나눠야 되지 않냐? 뭘 나눠야 되지? 뭘 기준으로? 뭐가 뭐인 걸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되지? 알파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얘 소수 부분 0이고 얘 소수 부분 0이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리수는 절대로 10의 거듭제곱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알파가 0이 된다는 말은 k값이 10의 n승이 된다는 뜻이고 쉽게 말해 10, 100, 1000 뭐 이런 수들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네들이 무리수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가 0일 수가 없는 거야. 무리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니니 이 친구를
오늘 한 5번째 지금 하는 거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라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너의 소수분과 나의 소수분 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조금만 집중을 좀 더 해주길 바래. 자, 13-1번이었어. 자, 14-1번 문제도 볼게. 14-1번도 풀어준 반이 있고 안 풀어준 반이 있으니까 14-1번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14-1번 문제 볼게요. 14-1번이 궁금하다. 나 혹시 14-1번이 궁금해요. 한 명이면 개인 질문 할게.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개인 질문 받을게. 넘어가. 15번에 2번 문제 바로 볼게. 자, 15번에 2번 문제 볼게. 15번에 2번은 fx를 정수 부분, gx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x의 값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류했을 때 얘를 내가 fx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를 뭐라고? gx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몇 번 설명을 했던 건데 물어볼게. G50 얼마야? G50 얼마야? 로그 5라 그랬지? 로그 50에서 1을 빼봐. 로그 5지? G500 얼마야? 얘도 로그 5라 그랬지? 설명했었던 부분이지? 로그 5천이나 5만이나 50만이나 다 그 값은 로그 5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럼 뭐 거꾸로 물어볼게. 기억 맞아 틀려? 기억 맞아 틀려? 맞지? 둘 다 뭘로 같아? 로그 1.357로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예전에 졸면 안 되는데 자꾸.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내가 지금 이해는 좀 하고 있지만 졸린 건 참 늦게 와가지고 쉬는 시간 하고 이제 다시 문제 푼 지 얼마 됐다고 졸면 안 되지. 니은 볼게. 니은 F20 더하기 F120 더하기 F의 1120 더하기 F의 요거 얼마죠? 로그 20의 정수 부분 1이지. 1이지. 정수 부분이니까. 두 자리니까 정수 부분 1이겠지. 얘는 얘는 10이 되겠지? 뭐 여기까지는 알 것 같고 디귿 때문에 지문했을 것 같아. G10분의 9 G11분의 10 G12분의 11 해서 G90분의 89야. 잘 들어봐. 이거 로그 10분의 9의 소수 부분인데 정수 부분은 얼마야? 로그 10분의 9의 정수 부분 0이야? 마이너스 1 아닌가? 로그 1이 0이거든. 로그 1이 0이거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밑과 진수가 같이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이 1보다 작아야 그 값이 0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로그 10분의 9는요 로그 10분의 10보다 작어. 그러니까 1보다 작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자, 로그 1이 0이잖아. 그지? 로그 1, 0. 그러니까 얘네는 누구보다 크니? 로그의 10분의 1보단 크죠? 그지? 그럼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숫자네?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인 거네. 그죠? 그래서 소수 부분 구하고 싶냐? 그럼 로그 10분의 9에다가 정수 부분인 마이너스 1을 빼서 더하기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G10분의 9. 로그 10분의 9의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 그 마이너스 1을 빼서 더하기를 해줘야 정답이 나오겠죠. 이해가 돼? 그럼 얘도 봐봐. 얘도 정수 부분 마이너스 1 아니겠니? 로그 11분의 10도 로그 11분의 11보다는 작겠지. 로그 11분의 1보다는 크겠고 로그 10분의 1보다는 크고 그죠? 10분의 1보다 큰 건 뭐 확실한 거니까. 그럼 얘도 결국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숫자니 정수 부분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 구하고 싶으면 로그 11분의 10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되겠네. 근데 마지막에는 이 친구까지죠. 다 1보다 작죠. 10분의 1보다 크죠.
다 마찬가지라고. 그럼 얘도 소수 부분이 로그 90분의 89 더하기 1이다. 자, 파란색 다 더해주자는 얘기죠. 자, 여기는 로그 다 더하잖아. 약분이 돼. 그러니까 남는 게 누가 남냐면 로그 90에 9가 남아. 즉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만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플러스 1이 몇 개? 81개. 그럼 다 더하면 81이고 그래서 모두의 합은 얼마? 80이 정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15번에 2번이었어.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얘들 집중을 못하네. 두 문제 남아서 두 문제. 자, 16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4자리 5자리 수 AB래. 4자리 5자리 수 AB래. 그럼 정수분이 4자리면 로그 A의 정수 부분 얼마죠? 3이죠? 3보다 크거나 하고 4보다 작으며. 자, 그 다음에 5자리 수니까 상용 로그가 정수 부분이 4겠지?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은 5보다 작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A를 B로 나눈 놈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놈이 나온다? 로그 B의 A가 자, 로그 B분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작은 자, 이런 놈이 되기 위한 소수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쓰는 게 잘못 쓴 거야. 그죠?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소수는 언급이 있지? 그럼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으로 쓰라 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쓴 거 자체가 잘못된 거네. 그죠? 아까 이렇게 안 썼는데. 잘 들어. 로그 A를 3 더하기 X라고 썼어야지 제대로 쓴 거야. 그죠?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그 다음 로그 B가 얼마? 4 더하기 Y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야. 4 더하기 Y. 그 다음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로그에 B분의 A가 마이너스 2 더하기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이런 형태가 되기 위한 X하고 Y에 대한 정보를 지금 확인해보고 싶은 거다. 그럼 어떡하니?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야지 얘를 만들 수 있는 거니? 윗식에서 아래식을? 자, 그래서 로그에 B분의 A는 자,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되려면 얘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범위를 가져야 되지. 그래야 약 마이너스 2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표시된 건 결국 이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X 빼기 Y가 0보다 작은. 자, 요거를 이제 부등식 영역에 표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넘어가면 Y는 X보다 크고 Y는 X 더하기 1보단 작은 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부등식 영역에서는 어차피 X하고 Y가 갖는 범위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1,1을 기준으로 이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을 갈 텐데 Y는 X보단 크고 X 더하기 4인 여기가 돼야 된다. 여기가 바로 내가 원하는 소수 부분이 갖고 있는 범위가 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아이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 19-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야, 근데 19-2번은 꼭 상용로그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세봐. 몇 자리인지 각각. 자, 19-2번에 나와 있는 P는 몇 자리? 세봐. 13자리야? 자, 19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그러면 로그 P를 계산하면 얘가 12 더하기 알파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13자리니 Q는 몇 자리인지 세볼래? Q는 몇 자리야? Q. 아, Q가 그 옆에 곱해 있는 수. 아, 그거 더럽네. 야, 4, 5, 6, 7, 8, 9 걔를 X라 할게. 그 다음 뒤에 7, 0, 6, 4, 5, 아짜짜짜 하는 거 걔를 Y라고 할게. 그럼 걔는 몇 자리? 11자리니? 그럼 10 더하기 베타를 할 수 있는 거니?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X하고 Y를 곱한 놈이 과연 몇 자리인가요? 그냥 이 문제가 원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의 로그 값을 계산해 보면 2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물어볼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1보다 크냐 작으냐? 그 말은 두 수를 곱해서 추가적인 자릿수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대한 얘기인가? 근데 앞에 있는 숫자들만 봐봐. 4로 시작하는 숫자하고 7로 시작하는 숫자 곱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릿수가 늘어나지. 두 개 늘어날 수는 없지 근데. 아무리 큰 유효 숫자 9, 9로 시작하는 숫자를 곱해도 9, 9, 81. 자릿수는 하나밖에 못 늘어나죠. 그죠? 그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 추가적인 자릿수가 생기니까. 다시 앞에 있는 숫자도 3으로 시작하고 뒤에 있는 숫자도 3으로 시작하면 3, 3은 9. 그거 안 생길 수 있겠지? 그럼 그 뒤에 있는 숫자를 좀 디테일하게 좀 곱해볼 필요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숫자가 3으로 시작을 하고 뒤에 있는 숫자가 4로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 쳐보자고. 그럼 무조건 추가적으로 자릿수가 생기죠. 원래 갖고 있던 자릿수에 곱한 것보다. 3, 4, 10이니까. 근데 이 숫자는 지금 현재 처음 숫자가 4로 출발을 하고 마지막에 7로 끝나거든? 그럼 4, 7은 28, 자릿수가 무조건 생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추가적인 자릿수가 생긴다고. 얘가 얘보다 크니 얘는 23. 얼마고 그래서 24자릿수가 되게 되는구나. 뭐 이 정도로 확인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앞에가 좀 애매하게 뭐 32, 31 이러면 좀 짜증나는 문제인데 얘는 명확하게 너무나 추가적인 자릿수가 생기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마지막 니네가 질문한 19번의 2번이었어.